용기 내세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준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연봉 협상이 있는 날이었죠. 3년째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온 민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낡은 원룸의 벽지는 여기저기 들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방 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민준은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가 약간 짧아졌지만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죠.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처럼 복잡했습니다. 민준은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오늘 할 말들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어요. 3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고, 하지만 말끝마다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야, 민준아, 오늘 오후에 본부장님 회의 있잖아. 자료 정리 좀 해놔. 그리고 커피 준비도 부탁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팀장님, 오늘 제 연봉 협상이. 팀장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야, 그거? 다음 주로 미뤄졌어. 지금 바쁘잖아. 알아서 해.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연기였거든요. 점심시간, 민준은 회사 로비 벤치에 앉아 편의점 주먹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회사 정문으로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대표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프런트 직원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예약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여기 민원 창구 아니에요. 그리고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로 해야 합니다. 아니, 제가 전화로 분명히. 아저씨가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이미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할 수 없이 로비 구석 벤치로 걸어갔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고 앉으셨습니다. 민준은 주먹밥을 먹으며 슬쩍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외투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구두도 오래됐지만 정성껏 닦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에는 사업 계획서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아저씨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저씨의 어깨가 점점 축 처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쯤 민준이 회의 자료를 들고 로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아저씨가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 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물이라도 드실래요? 민준이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젊은 친구가.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민준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을 회사 다니다가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는데 아저씨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오늘만 해도 3군데나 거절당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저씨처럼 진심으로 준비하신 분이라면 꼭 기회가 올 거예요. 아저씨는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죠. 고맙네요.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처음으로 저를 사람 취급해 주는군요. 아저씨는 가방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제가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민준은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명함에는 강태성 마이너스 전 이응이응전자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도 힘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저씨가 떠난 후 민준은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밀린 업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팀장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죠.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민준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이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가로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 소집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단상에 올라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지난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인력 30% 감축이 목표입니다. 대상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니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본부장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민준은 책상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봉투를 뜯자 성과 미달 경고장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야근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 미달이라니. 점심시간 민준은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받은 경고장은. 하지만 팀장은 냉담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 씨 회사가 지금 어려운 거 알지? 계약직은 어차피 우선 정리 대상이야. 각오는 하고 있어야지. 하지만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민준이 항변하려 했지만 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실수한 거 몇 개 있잖아. 지난달 보고서도 오타 있었고. 민준은 황당했습니다. 그건 사소한 오타 하나였고 이미 수정해서 재제출했던 건데. 하지만 팀장은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그날 오후 민준의 컴퓨터에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죠. 희망퇴직 신청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읽어보니 한 달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내용이었어요. 민준은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어떡하지? 집 월세는 2달째 밀려 있었고 병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민준 씨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건가요? 이미 2달이나 밀렸는데. 민준은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라고 대답했지만 통장 잔고는 고작 23만 원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편의점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컵라면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가장 싼 라면 하나만 집어들었습니다. 원룸에 들어서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 약은 이번 달 거 아직 남았으니까 다음 달에 사도 돼. 어머니는 아들이 힘든 걸 아시는지 오히려 위로하셨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곧 정규직 될 거예요. 민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민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장은 민준에게 더 많은 잡무를 떠넘겼어요. 야, 민준아 이거 복사 좀 하고 저기 창고 정리도 좀 해놔. 동료들도 이제는 민준을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함께 가자는 말이 없었고 회의 때도 민준의 의견은 무시당했죠. 너는 어차피 곧 나갈 사람이잖아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준은 마지막으로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팀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만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회사 결정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서 내든지 아니면 해고 통보 받든지 선택해. 민준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자
그날 받았던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성 아저씨의 명함이었죠. 민주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저씨도 힘드실 텐데. 내가 무슨 연락을.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 민주는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우유 한 팩을 사들고 회사로 향했죠. 오늘이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가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어요. 경비 아저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오신다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민준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혹시 지난주에 여기 로비에서 외투 입은 아저씨 한 분 보셨나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봤는데요. 왜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냥요. 그분이 며칠 전 밤늦게 또 오셨더라고요. 건물 주변을 한참 둘러보시더니 사진도 찍고 가셨어요. 민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민준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본부장이 회의실로 모이라는 긴급 소집 공지를 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회의실로 향했죠. 무슨 발표가 있나 봐. 구조조정 명단 발표하는 거 아냐? 회의실에 들어서자 본부장과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규모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투자요? 누가요? 본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 측에서 직접 방문하실 예정이고요. 그럼 구조조정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본부장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죠. 일단 보류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민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투자 제안이라니. 이 회사가 요즘 워낙 실적이 안 좋았는데 누가 투자를 한다는 걸까요? 오후에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희망퇴직 신청 일단 보류해. 민준은 놀라 팀장을 쳐다봤죠. 네. 그럼 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좀 바뀌었어. 일단 기다려봐. 팀장의 태도도 이상하게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퉁명스럽게 대했을 텐데 오늘은 거의 친절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민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회사 로비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번호판을 보니 외교 차량용 특수 번호였어요. 경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를 에스코트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민주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투자자인가? 목요일 아침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느슨하게 일하던 직원들이 모두 책상 정리를 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팀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모두 정장 착용하고 사무실 깔끔하게 정리해둬. 민주는 점심시간에 경비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경비 아저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대단한 분이 오신대. 듣자 하니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실 수도 있다는 소문이야. 인수요?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비 아저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좋은 쪽일 수도 있어. 지금보다 나쁠 순 없잖아.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인수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새 주인은 자신 같은 계약직을 그대로 둘까? 아니면 더 빨리 정리하려 할까? 원룸에 들어서자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번 주까지 월세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해야 합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강태성 아저씨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아저씨는 잘 지내고 계실까? 민주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아저씨도 힘드실 텐데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금요일 아침 회사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청소업체가 와서 로비를 깨끗이 닦았고 화분들도 새 것으로 교체됐어요. 프런트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완벽한 메이크업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본부장이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투자자 방문 예정. 모든 직원은 각자 업무에 집중하며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로비와 복도는 정숙을 유지해 주세요. 10시 50분 회사 앞에 고급 승용차 세대가 일렬로 도착했습니다. 모두 같은 검은색 세단이었고 뒷좌석 유리는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차 문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주변을 확인하더니 두 번째 차의 뒷문을 열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주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 로비로 들어선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죠. 단지 대단한 투자자라는 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동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일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전 직원 로비 집합. 지금 당장. 직원들은 술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발표하나 봐.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죠. 민준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정장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봐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이자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가 옆 사람을 향해 손짓했죠.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공동 대표를 맡아주실. 그 사람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로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단상에 선 사람은 바로 지난주 로비 벤치에서 울고 있던 그 아저씨 강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분이? 옆 동료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데? 하지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강태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태성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이 로비에서 조금 곤란한 상황에 있던 사람으로요. 로비가 더욱 술렁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태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끝에 정리해고를 당했고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 직전이었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민준을 찾듯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단 한 사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넸죠.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힐끔힐끔 민준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강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기업 회장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가 투자를 제안했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강태성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직원이 있었으니까요. 강태성의 시선이 마침내 민준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강태성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민준을 떠밀듯 앞으로 내보냈어요.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가는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그날 저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죠. 저는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키우고 싶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건 아니었어요. 뒤쪽에서 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어요. 야, 민준아. 대박이다. 너 완전 인생 역전이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민준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팀장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민준 씨, 잘 됐네요. 대단합니다.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팀장님, 저는... 민준이 말하려 했지만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새 대표님이 오셨으니 회사 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민준 씨, 지난 프로젝트 파일들 제대로 정리해뒀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서버에 백업해뒀습니다. 팀장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 한번 확인해 볼까? 나는 좀 불안한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작업했던 파일들이 서버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민준은 당황하며 백업 폴더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파일이 없다고요? 이거 큰일인데.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였잖아요.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죠. 민준은 팀장의 눈빛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IT팀에서 확인해봐도 민준의 계정으로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지운 게 아닙니다. 민준이 항변했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죠. 민준 씨,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새 대표님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좋지 않잖아요? 그날 저녁 본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오늘 파일 분실 건 어떻게 된 거죠? 민준은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백업해뒀는데 누군가 삭제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 씨를 믿고 싶지만 IT팀 기록상 당신 계정으로 삭제됐다고 하니 일단 이번 거는 경고 조치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민준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이 일 관리를 제대로 못하나 봐. 새 대표님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 아냐? 다음 날부터 팀장의 괴롭힘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 이 보고서 다시 써와요. 형식이 엉망이네. 이 자료 정리 좀 해요. 오늘 퇴근 전까지. 민준은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하는데 민준만 홀로 사무실에 남아 일했죠. 집에 가면 자정이 넘었고 아침 일찍 다시 출근했습니다. 목요일 밤 민준은 사무실에서 야근하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피곤해 지쳐 책상에 엎드려 눈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른 아침 팀장이 일찍 출근해서 그 모습을 사진 찍었습니다. 민준 씨, 회사에서 자면 안 되죠? 팀장이 비아냥거렸어요. 이 사진 본부장님께 보고해야겠네요. 근무 태만으로. 민준은 항변했습니다. 팀장님이 시킨 일을 하느라 밤새 일했습니다. 그건 당신 일 관리를 못한 거죠. 남들은 다 정시에 끝내는데. 팀장은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금요일 오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에 민준이 잘못된 자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팀장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민준 씨, 이게 뭡니까? 거래처에서 완전히 다른 자료라고 화내고 있어요. 민준은 깜짝 놀라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파일을 바꿔치기 한 거였죠. 팀장님, 이건 제가 만든 게. 변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자료 가져와요. 민준은 급히 원본 파일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이메일 발신함에 백업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거래처는 이미 기분이 상해서 돌아간 뒤였습니다. 회사는 중요한 계약을 놓칠 위기에 처했죠. 본부장이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준 씨,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파일 분실에 이어 자료 오류까지. 새 대표님이 오신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사고가 연달아나니 나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준비한 파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준이 설명하려 했지만 본부장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없으면 그냥 실수로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강 대표님께 안 좋은 인상 주지 마세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인데 증거가 없었어요. 팀장은 너무 교묘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파일을 조작하고 민준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근했던 거죠. 그날 저녁 민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강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막상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갓 취임하신 분이 이런 내부 문제까지 신경 쓰실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민준아,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 괜찮은 거지? 민준은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 주에 보낼게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월요일 아침 더 최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민준을 부르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민준 씨,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입니다. 연이은 업무 과실로 인해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징계위원회요? 네. 경우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쑥덕거리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죠. 민준이 징계위원회 간대. 강 대표님한테 잘 보이려다 오히려 역효과 난 거 아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준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은 거의 해고 수순이었습니다. 설령 남는다 해도 회사에서 찍힌 사람으로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죠. 점심시간, 민준은 혼자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벤치, 강태성 대표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그때 그냥 지나쳤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분을 도운 건 진심이었으니까.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싸워야 해. 그날 밤, 민준은 밤늦게까지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메일 발신 기록, 파일 수정 시간, 서버 접속 로그.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파일이 삭제된 시간, 민준은 회의실에서 다른 팀 미팅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CCTV 기록을 확인하면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죠. 이거다. 하지만 다음 날 IT팀의 CCTV 확인을 요청하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CCTV가 점검 중이었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민준은 멘붕에 빠졌어요. 설마 이것까지 조작한 건가? 팀장은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CCTV 점검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그 시간에 맞춰 파일을 조작했던 거죠.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수요일, 징계위원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주는 변호할 자료를 정리하며 밤을 새웠어요. 증거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민주는 사무실 창문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끝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민주는 주먹을 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곧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장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가. 하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로비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경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민주는 의아해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더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 시간인데 모든 직원이 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컴퓨터만 보고 있었어요. 동료 하나가 민준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민준아. 오늘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아침부터 IT 보안팀이랑 경찰까지 왔어. 경찰이요?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9시 전 직원 긴급 소집 공지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대회의실이었어요. 민준의 징계위원회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전체 회의라니. 무슨 일일까요?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단상에 여러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 인사팀장, 그리고 강태성 신임 대표. 강 대표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어요. 직원들이 모두 착석하자 강태성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회사에서 심각한 내부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 대표는 계속 말을 이었죠. 저는 취임 첫날부터 회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실망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버 접속 기록이 떴어요. 여기 보시면 특정 관리자 계정으로 직원들의 파일이 무단 삭제되고 조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CCTV 점검 기록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CCTV를 작동 중지시켰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사리며 뒷문을 힐끔거렸어요.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성 대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김철수 팀장 앞으로 나오시죠. 팀장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오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대표는 그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이게 뭡니까? 팀장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준 씨의 파일을 삭제한 증거입니다. IT 보안팀이 서버 깊숙이 숨겨진 로그를 복구했습니다. 당신 계정으로 민준 씨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팀장을 쳐다봤어요. 팀장은 변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 강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이메일 기록이 떴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래처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민준 씨가 준비한 정확한 자료, 파일을 당신이 받아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파일로 바꿔 보냈더군요. 그건... 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죠. 김철수 팀장, 당신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그리고 무고죄로 즉시 해임됩니다. 경찰에 고소도 진행할 것입니다.
경비 2명이 다가와 팀장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팀장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도 가족이. 하지만 강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괴롭힌 민준 씨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팀장이 끌려나가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성 대표가 민준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나오시죠.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직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강 대표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 씨, 이번 일주일간 정말 힘드셨죠?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태성 대표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보십시오. 부당한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강 대표는 민준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준 씨, 그날 로비에서 저를 도와주셨을 때 저는 당신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이었죠. 그리고 이번 일주일간 당신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힘든 상황에서도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강 대표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정규직 전환 발령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죠. 이건 승진 발령서입니다. 오늘부터 민준 씨는 우리 회사 기획팀 과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대표님,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성 대표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그날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과장님 대접 받아야겠는데?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제야 민준은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후에 민준은 강태성 대표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강 대표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민준이 앉자 강 대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어떻게 팀장의 조작을 알아냈는지 궁금하시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저는 증거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강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취임 첫날부터 회사를 관찰했습니다. 특히 당신을 주목했죠.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동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팀장이 당신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나서려 했습니다. 강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포기하고 무너질지 아니면 끝까지 싸울지. 민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당신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모두가 의심해도 자신의 결백을 믿었죠.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IT 보안팀에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버를 샅샅이 뒤져서 삭제된 로그까지 복구하라고요. 그 결과 팀장의 모든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은 감격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 대표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이 그날 저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강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 회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회사로요. 당신처럼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강 대표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정규직 됐어. 아니, 과장으로 승진했어.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오셨어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엄마 병원비도 이제 걱정 마. 월급도 올랐어. 밀린 월세도 다 갚고 엄마 약도 제대로 사드릴게.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원룸에 들어서자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월세 언제?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바로 이체했어요. 밀린 2달치와 이번 달 월세까지.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책상 서랍을 열어 강태성 대표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낡고 구겨진 명함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명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은 명함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절대 잊지 말자.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다음날 출근길,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민준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민준은 생각했어요. 나도 강 대표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자. 작은 친절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민준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새 명패가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획팀 과장 민준은 명패를 쓰다듬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강태성 대표가 준비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강태성 대표가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오세요. 격식 차린 자리 아닙니다. 민준은 약간 긴장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허름하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강 대표는 이미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대표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준 씨,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강 대표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그날 로비에서 울고 있던 이유를요.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태성 대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사원에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라갔죠. 회사가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죠. 강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민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퇴직금을 받았지만 막막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취업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IT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제가 평생 쌓은 경험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강 대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도 50대 신생 사업자를 신뢰하지 않았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IT를, 이미 거래처 있으니 됐다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강 대표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세 곳에서 연달아 거절당했습니다. 민준 씨 회사가 네 번째였고 마지막 희망이었죠.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귀찮다는 듯 대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초라한 외투를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 대표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부장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실패한 사업가일 뿐이라는 것을.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죠.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는데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죠. 자존심 상했지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으로요. 태성아, 네 능력은 내가 안다. 다시 시작해봐라고 말해줬어요. 강 대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투자금으로 저는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투자처를 찾던 중 민준 씨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강 대표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기에는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직원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는 회사였으니까요. 민준 씨,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한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곳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준은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대표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취임 첫날부터 팀장이 당신을 괴롭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너무 위험해지면 즉시 개입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곧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강 대표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민준 씨, 저와 함께 이 회사를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회사, 작은 친절이 인정받는 회사로 말입니다.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강 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서늘한 저녁바람이 불었습니다. 강 대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민준 씨, 저는 실패를 경험했기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 다시 희망을 얻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그 둘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민준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대표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좋은 회사 만듭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에는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강 대표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태성 대표가 전 직원 앞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분기마다 친절 직원상을 시상합니다. 이 상은 업무 능력이 아니라 동료를 돕고 배려하는 직원에게 주어집니다. 상금은 100만 원이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됩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상자는 민준 과장입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용기가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강 대표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을, 능력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제는 시기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우연히 로비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 벤치, 강태성 대표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벤치였어요. 민주는 벤치에 앉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더라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거야. 그게 나니까.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서류를 떨어뜨리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서류를 주워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성이 안도하며 미소 지었어요? 민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태성 대표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민준 씨는 변하지 않았군.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이야. 강 대표는 흐뭇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밀린 검진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약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다 내 덕분이야. 우리 아들. 민준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병원을 나오며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엄마 잘 모시고 있어요. 민준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한 팩이 아니라 샌드위치도 샀어요. 여유가 생긴 거죠. 계산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잔돈을 세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뒤를 돌아보자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민준도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괜찮아. 젊은 사람이. 하지만 민준은 이미 짐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앞 아파트까지인데. 민준은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버스를 한 대 놓쳤지만 괜찮았습니다. 할머니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젊은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 하신 거예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회사에 도착한 민준은 조금 늦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강태성 대표와 마주쳤어요. 민준 씨, 오늘 좀 늦으셨네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다가요. 강 대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민준 씨답네요. 그럼 같이 올라갑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 대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정말 좋아질 텐데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강 대표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보통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시나 봅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민준 씨.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남긴 메시지였어요. 민준아, 어제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어. 점심 내가 살게.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포스트잇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민준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강태성 대표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실적도 좋아졌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기획팀 과장으로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 오후 강태성 대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과 팀장급 이상이 모인 자리였어요. 민준도 과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이번 분기 목표를 150% 달성했습니다. 특히 기획팀의 신규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대표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끈 민준 과장, 한 말씀 해주시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민준의 겸손한 태도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바로 예전 팀장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민준 씨. 김철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놀랐어요. 팀장님. 아니, 김철수 씨.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제 경비원입니다. 강 대표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민준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민준 씨,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제 자리를 지키려고 당신을 희생시키려 했죠. 이제 와서 변명이 되겠습니까, 까마?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열정적인 신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게 됐어요.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김철수가 계속 말을 이었죠.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민준 씨, 당신처럼은 못 되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민준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철수 씨, 힘내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예전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출발이었죠. 그날 저녁 강태성 대표가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옥상 정원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김철수 씨를 만났죠. 강 대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강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된 벌은 받아야 했죠. 그래서 경비원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습니다. 민준 씨,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죠. 강 대표의 말이 민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강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민준 씨한테서요. 저한테서요? 민준은 의아해했습니다. 강 대표가 설명했어요. 당신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잖아요. 팀장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막상 그가 무너지자 손을 내밀었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강 대표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태성 대표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선배 직원이 신입이나 후배를 멘토링하는 제도였죠. 민준 과장, 이 프로그램의 리더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강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영광이라고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멘토링 미팅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신입사원 5명을 만났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긴장 풀어도 돼요.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은 계약직이었어요. 신입들이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팀장의 괴롭힘, 그리고 강태성 대표와의 만남까지. 신입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 신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냉정해져야 하지 않나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냉정함은 약함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민준의 말에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멘토링이 끝나고 한 신입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사실 요즘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듣고 힘이 났어요. 조금 더 버텨볼게요. 민준은 그 신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입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날 오후 민준은 우연히 프런트 데스크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해 보였거든요. 민준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직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방금 방문객분께 좀 무례하게 대하신 것 같은데요. 직원은 변명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예약도 없이 오셨잖아요. 민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방문객은 우리의 잠재적 고객입니다. 예약이 없어도 친절하게 대해야죠. 혹시 그분이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라면 어떡하시려고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초라한 외투를 입은 분이 로비에 오셨어요. 모두가 무시했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직원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태성 대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 회사를 정말 변화시키고 있군. 강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한 달 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강태성 대표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실적도 좋아졌고 직원 만족도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강 대표가 잠시 멈추더니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민준 과장이 보입니다. 그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줬죠.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민준 과장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강 대표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 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민준은 당황하며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과장, 당신의 헌신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오늘부로 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강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신설되는 인사혁신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조직은 우리 회사의 인재 육성과 문화 개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해고될 뻔했던 계약직이 이제 본부장이 된 거예요. 강 대표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 본부장, 이 회사를 함께 더 좋은 곳으로 만듭시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행사가 끝나고 동료들이 민준에게 몰려왔습니다. 축하해, 민준아. 본부장님 대접 받아야겠는걸?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엄마, 제가 본부장이 됐어요.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어머,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집도 더 좋은 데로 구할게요. 병원비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엄마는 제일 좋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다음 날 출근하니 새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문패에는 인사혁신본부 본부장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무실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회사 로비가 보였어요. 강태성 대표를 처음 만났던 그 로비. 모든 게 그곳에서 시작됐죠.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민준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자. 오후에 첫 본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어요. 우리 본부는 단순히 인사관리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합니다. 실수한 직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제대로 된 반성과 교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성 대표가 박수를 쳤어요. 좋습니다. 바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근무 중인 김철수를 만났어요. 김철수 씨, 요즘 어떠세요? 김철수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했어요. 그리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요. 민준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로비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어요. 강태성 대표의 첫 명함, 전 이응이응전자 부장이라고 적힌 그 명함이었습니다. 이 작은 명함이 내 인생을 바꿨어. 민준은 명함을 소중히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그날 밤 늦게까지 민준은 일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저 불빛 아래에도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 누군가의 작은 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그 친절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강 대표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민준은 새로운 결심을 하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준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희망의 빛이었어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빛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인사혁신본부는 회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고 직원 이직률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회사 창립 10주년이자 강태성 대표가 취임한 지 정확히 1년 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함께 만드는 따뜻한 회사, 더 나은 내일. 민준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전 직원은 물론 거래처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어요. 강태성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강 대표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1년 반 전, 저는 이 회사 로비 벤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희망마저 잃어가던 한 사람의 실패한 사업가였죠.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 대표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 본부장,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날 저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변화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대표가 손짓하자 민준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강 대표가 민준에게 상패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준 본부장, 당신에게 올해의 혁신 리더상을 수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리더십이 이 회사를 최고의 일터로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상패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대표님, 직원 여러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로비에서 강 대표님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제 모습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 친구의 격려. 작은 친절들이 모여 우리를 만들었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친절을 전할 차례입니다. 동료에게, 후배에게,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민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회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곳이니까요. 민준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준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모든 게 시작됐던 바로 그 벤치에 앉았어요. 강태성 대표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 본부장, 1년 반이 지났네요. 강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강 대표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마음도 모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로비를 바라봤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강 대표가 미소 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죠.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겁니다.